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무척 큰 편입니다. 연교차가 크다는 것은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크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여름은 무덥고 겨울은 엄청 춥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따뜻한 봄, 무덥지만 활력이 넘치는 여름, 쌀쌀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쓸쓸해지는 가을, 그리고 춥고 눈이 내리는 겨울.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나라에는 4계절이 뚜렷하나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기후와 지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한국인의 생활 모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불리는 4개의 계절이 있습니다. 각 계절 간의 날씨 차이가 대체로 크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이른 봄에는 꽃샘추위라 불리는 추위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봄은 대체로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봄엔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기온이 차츰 올라가면서 얼었던 땅이 녹아 새싹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특히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이 아름답게 피는 계절이기 때문에 꽃구경 등을 포함해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봄을 시기하듯 추위가 닥치기도 하는데요. 이런 추위를 꽃샘추위라고 합니다. 종종 중국이나 몽골 지역의 건조한 사막에서 황사가 불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외출을 삼가거나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 요즘은 특히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여름이 예전보다 더 길고 덥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름이 길어지는 만큼 봄과 가을은 짧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초여름엔 약 한 달간의 장마 기간이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장마가 지나고 8월에는 덥고 습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이땐 밤에도 기온이 25도씨를 넘는 열대야가 나타나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몹시 더운 날이면 소나기가 내려 열을 식혀주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강, 바다, 산 등으로 피서를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이 찾아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비바람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 대체로 건조한 편이며 맑고 화창한 날씨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에 잠깐 비가 내리는 가을 장마가 있지만 강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을엔 산의 나무들이 겨울을 대비해 울긋불긋한 색으로 옷을 갈아입는데 이걸 단풍이라고 합니다. 특히 산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떠나기도 합니다. 늦은 가을에는 거리에서 낙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논에서 벼들이 익어가고 과일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바로 가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맑고 먹을 것이 풍성한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겨울에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합니다. 시베리아 지역에서 매섭게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와서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하지만 겨울이라고 해서 매일 춥지는 않은데요. 사만사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춥고 4일 동안 따뜻한 날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기상으로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사만사온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겨울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눈인데요. 강원도와 울릉도 지역엔 눈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강원도엔 스키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폭설과 눈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는 교통이 매우 혼잡해지기도 합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김장을 담그며 겨울 지낼 준비를 합니다. 우리나라 기후의 또 다른 특징은 남쪽과 북쪽의 기온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남쪽인 제주도의 연평균 기온이 15에서 16도씨인데 북쪽 끝에 있는 중강진의 연평균 기온은 3에서 4도씨로 남북의 기온 차이가 무려 10도씨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비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1200mm가 넘어 800mm가 되지 않는 전 세계 평균 강수량에 비해 많은데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섬진강 유역과 남해안 일대, 울릉도와 제주도, 한강 중상류 일대입니다. 우리나라 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연 강수량의 70%가 6월에서 9월 사이에 내립니다. 6월 하순에 장마가 시작돼 7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장마가 끝나면 불볕더위가 찾아오곤 합니다. 겨울철에는 비보다 눈이 많이 내립니다.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하루에 150cm가 넘는 눈이 내린 기록도 있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태백산맥 산간지방과 소백산맥 산간지방에 눈이 많이 내립니다. 눈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내리는 태백산맥 산간 지역에는 스키장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절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 계절에만 주로 판매되는 계절 상품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냉면 같은 차가운 음식이 많이 팔립니다. 반대로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물건들이 주로 팔립니다.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전기장판이나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온풍기 등의 난방용품이 대표적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만큼 각 계절에 다양한 상품과 먹거리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봄에는 주로 얇고 화사한 색상의 옷을 입습니다. 봄에 자라는 봄나물을 이용해 다양한 나물 요리를 하거나 비빔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봄에는 꽃도 많이 나는데 봄에 많이 나는 꽃인 진달래를 이용한 화전을 만들어 먹거나 두견주라는 술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반팔이나 민소매, 반바지와 같은 옷을 입고 강렬한 햇살을 피하기 위해 모자를 자주 씁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화장품인 선블락 역시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더운 계절인 만큼 시원한 음식을 많이 먹는데요. 수박, 참외, 냉면,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을 자주 먹고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더울 때 뜨거운 음식을 먹으며 열을 내리는 방법으로 삼계탕, 장어, 곰탕, 추어탕 등을 먹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긴 소매옷과 얇은 외투를 꺼내 입습니다. 농사를 마무리하며 그 해에 새로 자라난 많은 농산물들이 있어 햇과일, 햇국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어 먹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털모자, 장갑, 두꺼운 외투, 부츠 등으로 추위에 대비를 합니다. 추운 겨울, 방에서 귤, 군고구마, 군밤, 붕어빵을 먹는 맛은 잊지 못할 만큼 맛있고 설날에는 떡국을, 동지에는 팥죽을 먹기도 합니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의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동쪽과 서쪽의 기온 차이도 커서 같은 위도에서는 동해안이 서해안에 비해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특히 겨울의 동해안은 태백산맥이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고 동해의 따뜻한 난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해안보다 기온이 더 높습니다. 동해안에 있는 강릉의 1월 평균 기온이 서해안에 있는 비슷한 위도의 인천보다 3에서 4도씨 정도 높은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동쪽, 남쪽, 서쪽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산지와 평야, 바다 등 다양한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산이 많아서 전체 국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으로 가면 한반도의 등줄기로 불리는 태백산맥을 따라서 많은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은 태백산맥에 위치한 대표적인 산입니다.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제주도에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이 있습니다. 한국의 서쪽과 남쪽 지역에서는 강을 중심으로 넓은 평야를 볼 수 있습니다. 호남평야, 나주평야, 김포평야 등에서는 한국인의 주식인 쌀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동쪽, 남쪽, 서쪽의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다양한 해안 지형도 볼 수 있습니다. 남해안과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수심이 얕은 편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섬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 동해안은 해안선이 비교적 단조롭고 수심이 깊은 편입니다. 또한 한국의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넓은 갯벌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식물 플랑크톤을 포함한 식물 164종, 동물 687종이 살아가는 터전이며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물새 중 47%가 주요 서식지로 이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다양성 때문에 한국의 갯벌은 미국 동부의 조지아 연안, 캐나다 동부 연안, 아마존 유역 연안, 북해 연안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렇게 산과 바다를 통해 천연자원이 풍부해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는데요. 동해바다에는 오징어가 많이 잡히며 그대로 팔기도 하지만 가공해서 마른 오징어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또한 명태를 말린 북어, 황태 등이 있고요. 고등어와 대구, 대게도 많이 잡히는 어종입니다. 동해 인근의 산간 지역에선 감자를 많이 재배하고 친환경 쌀, 취나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합니다. 갯벌이 많고 수심이 낮은 서해에선 조개, 새우, 꽃게와 같은 어패류를 많이 잡고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초들도 많이 자랍니다. 또한 각종 수산물로 젓갈을 담가 만들기도 하고 과일이나 채소들을 많이 재배합니다. 가장 남쪽에 위치한 남해 근방에는 따뜻한 기후로 인해 유자, 귤, 마늘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합니다. 멸치, 굴, 멍게 등 다양한 수산물을 양식하거나 채취하고 양식장이 많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혹시 백두대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산경표는 조선시대 영조 때 신경준이 편찬한 것으로 조선의 산맥 체계를 도표로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백두산에서 남쪽 지리산까지 이르는 큰 산줄기라는 의미에서 백두대간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한반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경표의 해석은 실제 한반도에 있는 산과 강의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 각 지방을 구분하는 언어와 풍습 차이까지도 잘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백두대간을 따라서 긴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백두대간이라는 단어가 더욱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후와 지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